안녕하십니까, 남성부 찬호박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이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 성과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부로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차별금지법. 정부는 해외 차별금지법 시행 사례를 조사하고 혐오 표현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제화 기반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금지법 논의가 이제 다시 제대로 시작된 거죠. 차별금지법, 이름만 들으면 반대하는 게 이상한 놈이에요. 차별을 금지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성별 때문에 혹은 종교, 나이, 장애, 학력 이런 걸로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죠.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저 역시도 차별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차별은 나쁘다, 이거랑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다른 얘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좀 섞어요. 헷갈리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은 뭔가 좀 나쁜 사람, 차별을 동조하는 사람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든 법안에 찬성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악성 댓글 나쁘잖아요.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댓글을 검열하면 되겠습니까? 가짜뉴스 나쁘다고 정부가 그렇다고 진실과 거짓을 다 판별하면 되겠습니까? 법제화해서? 안 되잖아요. 차별은 나쁘지만 그 차별을, 나쁜 차별을 막겠다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느냐, 이건 너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차별금지법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단 찬성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차별은 일단 나쁘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이 남아있다. 장애인 차별, 나이, 학력, 출신 이런 거 말이야. 그런데 이들을 보호하는 지금의 법 체계는 다 흩어져 있어서 개별적으로 약간 좀 힘들다. 그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에서 말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합리적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누군가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출신 때문에, 성별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예, 실제로 해외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는 우리도 이런 선진국의 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해외에 있으면 좋은 법입니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법이면 다 옳은 겁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겁니까? 차별금지법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민감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특정한 사유에 대한 구분, 배제, 거절, 불리한 대우 이런 걸 금지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고용의 자유 제한합니다. 계약의 자유 제한하고요.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교육기관의 운영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물론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이 아니죠. 우리나라지만. 하지만 자유를 법제화해서 제한하려면 명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수단이 최소한이어야 하며 기준이 공정하고 예외가 항상 일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 원칙을 고수합니다. 헌법이 평등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고용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다 보장해준다고요.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때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써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자유가 원칙이고 제한은 예외다. 국가는 말이죠, 국민을 관리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는 차별은 나쁜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를 얼만큼 제한하는가, 그 제한은 필요한 건가, 기준은 명확합니까? 이렇게 이 질문부터 던져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 그냥 차별은 나쁘니까 법제화하자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지.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 맨날 반대하잖아요. 거기도 남들 보기에는 동성애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지, 맞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기독교에서는 종교의 자유, 자신의 신앙,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자유, 어떤 행동을 할 자유, 그런 포괄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가던가 안 가던가 차별하든가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거죠. 기독교가 싫다, 동성애 왜 반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써있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찬성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기독교 여러분, 생각을 차별하는 법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용이나 교육이나 서비스 재화 이런 거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성부 찬호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과연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정신 제대로 박힌 나라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니니까요. 이미 대한민국은 성별 문제에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다고요. 여대가 존재하고 여성 할당제, 여성 기업 무대, 각종 여성 혜택, 군대는 남자만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질문은 해야죠. 왜 어떤 성별 구분은 차별이고 왜 어떤 성별 구분은 필요한 정책인 겁니까? 왜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보호하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되는 거고, 남성이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자기 소리를 내면은 백래시 여성 혐오 세력이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차별금지법은 설득력이 없죠. 지금 안 그래도 많은 정치인과 여성 집단이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뭐 특정 영역에서야 여자가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인구의 절반인 그들의 세력이, 유권자의 반이 지금도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는 그 양반들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엄청나게 가진 거대한 집단입니다. 이번에 선거에서도 여성 공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여성 표 얻겠다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논의에서는 약자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를 얘기할 때는 보호다, 평등이다 이러고 여성 중심 정책, 군대기 하면은 혐오라고 합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진정한 평등이라면 특정한 큰 집단을 영원한 약자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기준을 두어야 평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은 존나 낙관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대 있고요. 여성 할당제, 여성 기업, 각종 여성 혜택, 군대, 이제는 생리대도 공짜로 준대.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죠. 그냥 평등이고 자시고 선택적 정의, 선택적 평등, 역겨운 거죠. 네, 좋습니다. 뭐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두는 걸로 합시다. 여성이 차별받으면 차별이고 남성이 차별받아도 차별이어야 합니다.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가 문제라면 남성에게 불리한 구조도 문제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전혀 말도 안 되지. 여성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그거는 인권보호,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고 얘기하고, 남성에게는 여태까지 니네가 해먹었잖아, 기득권, 책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조를 안고 가면서 차별금지법 만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민 가겠습니다. 저는 차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싫어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여이고, 지금 정치인들과 여성 집단들이 차별금지법을 외치면서 동시에 여성은 소수자, 약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각종 여성 전용, 여성 혜택을 그대로 둔 채 이런 인식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불평등을 불평등이라 말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영원히 무릎 꿇어야 할 겁니다. 더 남성부는 차별금지법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부 찬호박이었습니다.